분명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모으는 이유가 사실 잘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포기가 안 돼가지고 제 상황을 평가받고 싶은데, 엄마로서 우리 애들 미리미리 좀 자산 만들어주기, 약간 이런 거를 되게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저도 아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실익이 있냐 없냐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어떤 자산 규모로서는요, 뭐 증여세라든지 뭐 이런 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로 남편이 아빠의 달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이 육아휴직, 복직, 육아휴직을 번갈아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나오는 뭐 수당도 있고 그래서 힘든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남편은 카니발 구입 외에는 어떠한 사치스러운 소비도 하지 않았고 저 또한 크게 사치를 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연을 읽어봐야 되지만 보통은 사치를 부리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은 잔잔바리 돈을 계속 쓰는 분들이요. 맞죠? GS25 매일 가막. 저는 루이비통 안 사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막 계속 사. 다이소에 가서 막 20만 원, 30만 원 사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카니발도 사치예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맞아. 카니발도 사치예요. 저거 비싸지 않아요? 카니발 비싸요. 카니발이 요즘에 약간 그런 느낌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둘 정도면 아무리 못해도 카니발 산타페 정도는 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왜 저는 이게 SNS 때문인가? 전체적인 소비의 눈높이가 다 엄청나게 높아져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렇고 이게 확실히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텀으로 우리나라가 되게 잘 살게 되니까 지금의 그 젊은 분들 뭐 더 젊어질수록 기준 자체가 엄청 높아요. 기준이 착착착착 올라가서 그러니까, 난 내가 너무 기준이 낮은가? 저도 옛날에는 반지하에서 살아보고 막 했거든요. 어릴 때는.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살 생각을 안 없으니까. 하더라고요. 반지하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이 되게 강해졌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아요? 아니 고객 들어와서 살면서 하는 거지. 카니발도 사치다. 큰 사치를 부린 거죠. 이거 어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싼 옷 사가지고 한 해 입고 버릴 바에는 좀 더 주고 사서 오래 입어라 할 때 저는 싼 옷을 사서 오래 입는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런 건 또 잘 아끼시는데 다른 거에서 아마 돈을 많이 쓸 확률이 높습니다. 분명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모으는 이유가 사실 잘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포기가 안 돼가지고 제 상황을 평가받고 싶은데, 아이 앞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용돈을 저축해서 또 목돈도 모아놨고 이거를 또 ETF에 넣을까 고민하다가 남편과 제가 청년 도약 저축을 또 들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또 착실하게 모으는 것도 분명히 있으신 분인데 아이 앞으로 들어오는 돈은 다 아이 이름으로 뭔가 주시고 뭔가를 싶은 하고 그런 있고. 느낌이에요. 네. 이런 분들 종종 계시죠. 근데 이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애들 세뱃돈 들어온 거 이거 모아가지고 애들 명의 통장에서 굴려가지고 나중에 얘 좀 보탬이 되게 좀 써줘야지 해서 얘가 잘한 다음에 그걸로 대학 등록금 내주면 그거 똑같습니다. 그냥 내가 잘 굴려가지고 대학 등록금 내주나 사실 똑같은 거라서. 그리고 이게 10년에 2천만 원씩도 비과세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성인 되면 5천만 원씩도 비과세고 결혼할 때 또 1억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내가 불려가지고 애한테 그냥 합법적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애한테 애 명의로 미리미리 뭐 S&P 500 사주겠다. 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그 가만히 생각하면 불이익이 더 많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거기서 배당이라도 나와가지고 혹은 그 S&P 500 팔았어요. 해외 주식 샀다가 양도차익이 1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이거 뭐 250만 원까지 세금 없지만 그거 말고 양도소득 금액인 세금 있냐 없냐 떠나서 차익이 100만 원 발생하면 얘 기본공제 대상자로 못 올립니다. 연말정산 때. 그러니까. 줄줄이 다 빠져요. 얘 관련된 거. 그런 거 조금 뭐 애 앞으로 뭘 해주. 뭐 이상한 유튜브에서 애들 앞으로 세뱃돈 뭐 S&P 500 모아주세요. 아니 그게 얼마나 된다고. 몇 억도 아니고. 그 뭐 한 달에 뭐 10만 원씩 해가지고 그 돈을 그냥 차라리 내가 잘 불려가지고 나중에 그냥 애한테 1억 턱 주는 게 낫다. 훨씬 낫다. 자, 사회초년생 시절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도 명확하지 못해가지고 재테크 카페에서 공제받은 세금은 연금 받을 때 토해낸다는 글을 보고 또 이제 해지하고 막 이런 것들도 하고 공무원 연금도 못 믿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공제에 적금을 드는 게 나을지도 뭐 고민이신 분인데, 꿈은 크게 가지라고 하는데 몇십억 자산가 이런 건 사실 불가능할 것 같고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부유하진 않아도 하고 싶은 걸 돈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을 수 있게 서포트도 해주고 뭐 이러고 싶다. 그래서 그냥 칼국수, 맥모닝,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건 지금도 가능하실 건데 가능해요. 분명히. 근데 분명히 다른 거에다 돈을 쓰고 계실 거예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부장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직 뒷사연을 설명을 안 드렸지만 본인이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없는 돈, 저 돈은 어쩔 수 없는 돈 뚝뚝 다 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어. 다 떼니까 남는 게 한 100만 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옷도 사고 막 뭐 다 해야 되니까 이제 아껴서 산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툭
떼는 돈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자가 아파트 3억 천인데 주담대 1억 5천, 연 4.6% 정도 지금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더 싼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율도 이것도. 높아요. 네. 카니발이 5,800. 그러니까 카니발이 5,800이잖아요. 비싸다. 집이 3억인데 카니발이 지금 와, 5,800이에요. 그럼 이게 안방이랑 그 거실 한 5분의 1 정도 가격이거든요, 지금. 이 정도 상당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더 싼 거를 사든지 해도 되는데. 네. 아니면 뭐 저기 지금 투싼이라든지. 대출도 없는 거 보니까 저거는 다 전액 현금으로 싹. 이것도 이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약 3천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 더 모을 수 있는데 못 모으는 게 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말 가족 나들이 당일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카니발이 또 전 이게 뭐가 앞인지 모르겠어요. 카니발을 사서 저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정확하게 카니발 샀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겁니다. 네. 만약에 없었다면 과연 그 나들이를 엄두 낼 수 있었을까? 네, 그렇죠. 네. 저게 만약에 뭐 엑센트였다? 엑센트 14년대. 14년대 엑센트라거나 아니면은 뭐 뭘까요? 뭐 아주 오래된 뭐 투싼 정도라면 네. 굳이 저렇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보험을 포기 못 한대요. 열심히 공부해서 잘 가입해놨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거 제발 이게 제일 큰 건데. 자, 보험을 얼마나 들었는지 보겠습니다. 64만 원 정도. 여행용 적금을 또 40만 원씩 1년에 500을 모으시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사실 저축에 포함됐지만 저축은 아니죠. 저축이 아니죠. 저축은 이거는 아니고. 어차피 뭐 쓸 몇 년을 돈이니까. 모으든 한 방에 다 써버리실 돈이니까. 아이들 적금 20만 원. 그러니까 이런 돈도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없어요. 이게 따지고 보면 저렇게 아이들 적금 저것도 그냥 이자 받는 저축이니까 물가 상승 극복하기 어려운 거고. 맞아요. 이거는 애한테도 사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없거든요. 이거는 이런 돈을 차라리 본인이 모으셔가지고 이걸로 뭔가 뭐 집을 사든 뭘 사든지 자산을 사셔가지고 거기 그냥 이자로 납부하시는 게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청약도 8만 원인데 자녀 포함인데 자녀들 지금 어리지 않나요? 네, 자녀 2명 2만 원, 2만 원. 자녀한테 이거 해줄 이유도 없는데. 없죠. 네. 없죠. 이거 무주택 가입 기간 인정도 안 해주잖아요. 네. 네. 그거는 전혀 사실 저는 그래서 청약을 저거 괜히 남들 하니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어렸을 때 할 필요는 사실 전혀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중학생 이후부터 해도 14살이나 되거든요. 뭐 그때쯤. 근데 뭐 그때도 그것도 큰 의미는 없는데 네, 없어요. 어쨌든 뭐 하더라도 14살 이후에 하셔도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잔잔한 돈들을 다 모으셔야 돼요. 공제외 12만 원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유 이것도 적금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 다 이율형 공제회가 지금 4연 복리로 4.9인가 4.7인가 주거든요. 네. 엄청 많이 줘요. 아. 뭐 투자를 전혀 안 하시면 그거라도 좀 많이 하시든가. 그 보험이 너무 세네요. 보험료가 진짜 너무 저건 세고. 버리는 돈입니다. 버리는 돈. 고정생활비, 변동생활비 뭐 이런 거에 육아 이건 또 따로네요. 저게, 비정기 계산.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거 합치면 거의 지금 200에 가까운 돈이에요. 뭐 150 정도 되거든요. 이 여행용 적금까지 하면 200을 넘게 이미 돈을 다 떼놓고 생각하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죠. 없죠. 보험료도 60만 원이나 되는데. 자, 자산을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적금 뭐 조금 있고 청약 조금 있고 자녀 명의 통장에 2천만 원. 요거는 뭐 증여를 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냥 자녀 명의의 통장에만 넣어두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의미 그러니까 없어요. 우리가 자산이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뭐 예를 들면 한 3, 40억 돼. 네. 그러면은 뭐 애한테 뭐 미리미리 그래. 증여 때문에라도 해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규모가 아니시니까 내가 먼저 부자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애한테 나중에 해주자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게 1번입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봉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조금 사연을 좀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엄마로서 우리 애들 미리미리 좀 자산 만들어주기. 약간 이런 거를 되게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맞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저도 아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실익이 있냐 없냐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의 어떤 자산 규모로서는요, 뭐 증여세라든지 뭐 이런 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아요. 그걸 깨달은 지 지금 몇 개월 안 됐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서 다 없애버려 저런 거. 이게 마침 다음 달이면 그 3년 청년. 만기가 돼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만기까지만 기다리자 이러고. 그러면 그런 빼서 뭐 상황이었어요. 하실 거예요, 그걸로? 네, 원래는 이제 ETF에 이제 매달 얼마씩 넣어줄까를 고민하다가. 네. 아이 명의로? 그러니까 그것도 고민했어요. 네네네네. 아이 명의로 해야 될지 제 명의로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네네네. 계속 그냥 고민만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3월에 청년구약 계좌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남편이 육아휴직 중이라 돈을 그렇게 못 쓰니까
아들한테 있는 그 돈을 이제 청년도약계좌 1년치로 쓰자라고 일단 결론이 나서 일단 당장 그 아들 통장에 있는 돈은 만기가 되면 청년도약계좌에 매달 140만 원씩 넣는 걸로 1년 쓸 예정이에요. 아, 근데 본인들 지금 보면요. 그 소득이 높거든요. 그 소득도 높고 하시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주식 같은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하시죠? 별로 그러니까 잘 하시는 스타일은 아닌 거죠. 막 심적으로. 네, 맞아요. 주식을 뭐 이렇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가 너무 싼 집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소득 대비. 아파트가 3억 4천에 들어간 건데요. 네. 현재 3억 1천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동네에서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동네로 갈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그 능력이 안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애도 둘이나 있고. 사실 그것도 올 초에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동네로 가면 좀 구축이겠지만 상권이나 학군 좋고 1억 정도를 더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저희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 도움을 되게 잘 받고 있는데 네. 그게 약간 원인이긴 했어요. 부모님한테서 떨어지면서 1억을 더 쓸 의미가 있을까. 부모님 그리고 또 도움 저희 때문에. 직업상 다른 지역으로 이제 2, 3년 뒤면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아, 또 가야 돼요. 네, 그렇게 돼서 다시 또 돌아오고 이걸 반복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동하게 되면 2, 3년 살다가 전세 주거나 월세 주고 나가야 될 거에 그 1억 이상의 대출을 받고 들어가는 게 맞는가 네. 네, 하는 고민이 있어서 그 한참 올해 초에 집을 열심히 보다가 그냥 여기 일단 늘러붙어 있자로 결론이 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2, 3년 뒤에는 다른 동네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지역으로. 아, 무조건 그러면 가요. 그 지역 가면 그 동네 좀 그래도 살기 좋은 동네들은 가격대가 한 얼마 정도예요?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 뭐 전세는 2억 중반대는 되는 것 같아요. 네, 매매가는요. 매매가는 그래서 2억 후반 5억대 아닐까요? 시골이라서요. 시골로 가야 돼 우리가. 시골로 가야 돼요. 도시로는 못 가요. 아. 지금이 그나마 도시예요. 우리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네. 시골로 가야 돼요. 네. 그래도 가까운 시골 옆에 가까운 대도시가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정도 네. 시골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그 동네 가서 살아야 돼요. 거주를 해야 돼요. 네, 어쨌든 그 산골짜기로 가서 살아야 돼. 살아야 다시 제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올 수 있어요. 다시 와야 돼요 또. 근데 거기서 저는 평생 살고 싶지가 않아서 거기서 4, 5년은 그래도 살아야 점수가 쌓여서 다시 이동형이 가능해서 4, 5년 정도는. 네. 그럼 4, 5년 뒤에는 우리 동네로 다시 와서 여기서 평생 사실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어디에 살실 건데요? 이제 돌아올 때는 이제 제가 그 사이에 또 모은 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저희 아이들이 그때 되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이제 입학할 쯤이 되니까 네. 중학 다니기 좋고 좀 학원가 있는 그런 데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뭐 그런 동네는 대략 매매가가 뭐 얼마예요? 대략 그냥 뭐 대충. 대략 4억 중반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지금 살 수 살 수 있는데 있잖아요. 그건 지금 우리가 그냥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거를 올 초에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가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사고 우리는 그냥 네. 여기서 월세로 한 5, 6년 살다가 네. 그냥 나중에 중학생 되면은 그 집에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그쵸. 지금은 너무 적금 막 이런 거 통장 뭐 이런 것만 돈을 넣으시는데 이 인플레 상승 따라가기 쉽지 않을 수 네.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맞아요. 네. 네. 그것도 생각을 안 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네. 이게 소득이 괜찮으시거든요. 소득이 나쁘진 않은데 지금 네. 보험 막 이런 네. 거에 막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좀 정리를 해도 이자 내거나 이런 거에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뭐 5, 6억대 정도를 사가지고 막 우리가 막 감당 못할 정도의 그런 능력은 그건 아니거든요. 네. 애들도 있으시고 네. 둘이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한 6, 7년 뒤에 돌아올 집을 미리 사놓고 우리는 한 5, 네. 6년은 그냥 월세 살자. 어차피 시골 가시고 뭐 동네가 월세도 저렴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비싸지 않을 것 같거든요. 동네가. 네. 그러면은 그냥 저 보험료가 막 미래를 대비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찌 보면 뭐 짧으면 20년, 길면 막 40년, 50년 뒤를 지금 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5년 뒤, 10년 뒤에 중학생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애를?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를 위해서. 그때 네. 가면 또 못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네, 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험은 좀 줄이시고. 네. 보험은 한 15만 원 이하로 좀 줄이시고. 네. 그리고 저 약간 해명하고 싶은 게 그 여행 적금은 맨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왜 들었어요? 왜? 왜냐면 내년 1월에 저희 가족 다 같이 여행을 가는데 그때 이제 목돈이 갑자기 나올 수 없으니까 지금 조금 빼놓자 해가지고 네, 모아놓는 내년 거예요. 1월에 뭐 있어요? 혹시 뭐 있으세요? 내년 내년 1월. 1월에 뭐 어떤 여행을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희 이제
얼마 전에 동서랑 도련님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네. 우리 이제 가족끼리 다 같이 한번 가자 이래서 국내 여행인데 네 그렇게 해서 가기로 온 해가지고 가족 다 같이 가는 거 네. 대비. 그러니까 지금 되게 계획적으로 비정기 예산도 세워놓고 여행용 적금도 해놓고 다 떼고 되게 계획적으로 착착착착 해놓긴 했어요. 해놓긴 했는데 이게 큰 그림이 없다 보니까 네. 이게 몸에 맞아요. 다 안 부스러져 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사연자를 많이 봤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뭐 아예 확실히 주식 쪽은 아니신 거죠. 그러면 저는 그냥 차라리 그냥 집을 하나 네. 사시고 네. 집에 대한 대출을 갚자. 그게 제일 좋아요. 그 지방이라고 해서 절대 막 다 빠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그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살아요, 살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왕 지방에서 우린 살아야 될 수밖에 없으면 뭐 예를 들어 뭐 3억짜리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5억짜리 가지고 있는 게 덜 빠지겠죠. 빠져도 뭐 덜 빠질 거 아닙니까? 네. 예, 아무래도 훨씬 더 살기 좋은 동네일 거고. 그러면 또 분위기 타서 또 오를 수도 있고. 네. 근데 뭐 그게 능력이 안 돼서 못 사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능력이 충분히 되시는데 그 제가 능력을 등록이 되는 건가요? 저는 제가 그럼요. 능력이 안 되는데 아니요, 욕심이 아니요, 많다고 아니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요. 지금 그 두 분 육아휴직 안 하면 소득이 얼마예요? 돈 1,000만 원 버시는 거 아니에요, 거의? 아니 일단 육아휴직을 둘 다 안 하면 네. 월로 계산을 하면 320에서 340을 각각 받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성과급을 둘이 합치면 한 700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1월 정분 수당이랑 7월 그러니까 정분 이렇게 그런 거 다 하면은 월 800은 되는 그렇죠. 거죠. 월 800은 되네.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연 1억인데 거의 월 800이면은 실수령이. 6억짜리 집 사는 거는 막 부담되는 건 아니에요. 네. 어차피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안 묶어 놓으면은 네. 제가 또쓸 봤을 것 때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 성격상 애들 크죠? 애들 뭐 해주려고 분명히 뭔 지출 늘어나요. 그렇죠. 이거 뭐 애들 사교육은 어떻게 하실 네. 거예요? 또 사교육도 들어갈 텐데 앞으로.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요즘에 딱 고민인 게 지금이 딱 돈 모으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아이들 먹는 것 빼고는 딱히 들어가는 돈이 없어서. 근데 보험에다 다 넣고 있잖아요. 지금. 보험에다가. 네. 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무슨 생명 거기 이렇게 주가 올려주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손해보험사를 들었는데 이게 부인 남는 사연을 보면서 분명히 나 보험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네네. 그렇지만 제가 나름대로 합리화한 건 그 버릴 돈을 투자하신다고 그때 어떤 데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보험은 버릴 돈이지만 차라리 내가 모아서 딴 데 투자를 하겠다 이러셨는데 제가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모아서 이제 인당 그렇게 모아서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네. 아팠을 때 그런 진단금만큼 제가 모을 수 있을까? 당연히 못 그런 생각이 모으죠. 들어서. 보험에서 나오는 거는 뭐 내가 10만 원 내도 1억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걸 내가 현금으로 모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안 되고 저거는 보험은 네. 진짜 돈 벌려고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치료비 정도 할 부분만 충당하면 되는데 네. 저 지금 63만 원의 보험료가 4명 다 합친 거예요? 네. 그러면 애들은 얼마예요? 애들이랑 저는 다 한 13만 원 정도로 실손이랑 보장성을 13만 원 정도로 들었고 각각 아이들 지금 몇 개월이에요? 애기들? 36개월이랑 36개월인데 보험료 6개월이요. 13만 원을 냈다. 그럼 애한테 그럼 앞으로 보험료를 얼마를 내줄 거예요? 그래, 애가 23만 원. 1년에 200을 지금 애 한 명한테 200씩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네. 지금 월급으로 치면은 한 2달은 그러면 지금 보험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건데 거의. 그러니까. 네. 예. 이게 말이 돼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 이거죠. 굳이. 물론 애들이 아프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예? 약간 애들보다도 좀 제가 아팠을 때, 막 이렇게 뭐 진단금을 땡겨서 부자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팠을 때 제가 돈을 못 벌게 될 거고, 물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목돈으로 들어온 걸로 저희 아이들은 계속 생활은 이어나가야 되니. 혹시 주변에 친구가 20명 있다 그러면 한 15명이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 중환자실에 가 있거나 혹시 그러신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되면 큰일 나지만 내가 될 확률이 높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다수는 그냥 잘 살거든요. 불안하지 않을 정도만 들으셔야지. 이게 뭐 0.01%의 확률인데 내가 걸리면 큰일 나니까 나는 이게 이것도 미리미리 데미지 해놓겠다라고 어떻게 돼. 하시기에는 지금 다른 거를 먼저 세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거의 대부분 이제 애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쯤 가면은 이제 사교육을 많이 시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돈이 없어서 저 보험으로 대출 받으시고 아니 보험 깨고 막 이제 이러실 거거든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러고 싶지 않겠죠. 당장 나는 사교육비 넣어야 되는데
20년 뒤, 40년 뒤에 나올 보험이 뭔 상관이 하면서 이제 막 그렇죠. 깨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보험 내고 깨버려요. 애들 보험을 막 네. 지금 진단금 막 저 정도면 뭐 5천만 원 막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애들이 성인이 됐을 때 필요하면 지들이 알아서 더 가입하면 되지. 지금 생각하기에 야 이 정도 빵빵하게 해줘야지 내가 이거라도 해줘야지 하면서 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맞아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걸 지금 이용하는 거야, 보험으로 보험에서. 갔어요. 지금 네. 보험으로 가고 지금 적금으로 가고 ETF로 갔는데 그러지 맞아요. 마시고 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나중에 살기 좋은 집부터 해결하고 네. 예. 네. 집은 하나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것도 챙겨줘야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돈을 모은다고 하니까 어떤 친구가 나도 그래서 너들 보고 그걸 만들까 하다가 남편이 이거 모아주는 것보다 우리가 잘 사는 게 더 애한테 도움이 그렇죠. 된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겠구나 했는데 그러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아파트 쪽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오르는 게 그러니까 제 자금을 더 인플레 현상에서 더 잘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금보다는 네. 네. 그래서 그거 하다가 근데 여기서 우리 수준에서 1억을 더 대출받는 게 맞나? 아, 충분하고요. 저 충분해요. 보험만 없으면 그냥 대출 받을 수 있고요. 저 정도면 지금 저 한 보험료면은 지금 1억 1억 5천 정도 1억 6천? 그 정도 대출 받은 거예요. 1억 6천 그냥 대출 받을 수 있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저 여행용 적금만 없으면 한 네. 2억 3천 정도 대출 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저것도 끝나는 거잖아요. 네.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적금 20만 원 저거 붙는 것도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저것도 한 6천만 원 네.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내 저런 집에 거 정리하면 녹이면 돼. 3억 2천 정도 대출 받을 수 있어요. 네. 대충 거기다 주담대 이자도 좀 싼 걸로 하시면은 네. 한 4억 대출 받겠다. 맞아. 4억. 왜 이렇게 주담대 이자는 왜 이렇게 높은 거 쓰세요? 제가 그 22년도에 대출을 받아서 네. 갈아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갈아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아파트가 소유권 이전하고 거의 1년 6개월인가 2년이 다 되어서 대출 받은 거라서 구입자금으로 대출 못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신생아 대안대출 같은 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경을 계속 못 썼어요. 그 사이 동안 육아하느라 바쁘고 하니까 머리 아파서 그럴 수 신경을 있어요. 못 썼어요. 오늘부터 한번 다시 네. 한번 생각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5, 6억대 정도 가시면 우리 그 네. 도시에서 뭐 도시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도시에서 네. 그래도 상위권으로 갈 수 있나요? 1억 5천 정도 대출을 받으면, 아니 한 5, 6억대 정도 네. 아파트면 5, 6억 되면은 상위권 갈 수 있어요? 대장 아파트를 아주 감히 넘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가요. 가야지. 그걸로 가요. 그 정도 가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로 가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 옆에 아니, 있는 아니, 아파트로 아니, 가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거기 가셔도 충분하세요. 충분합니다. 저요 6억 아파트가 아유, 충분해요. 아예 충분 두 분 합쳐서 연간 실수령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진짜.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잘 정리하시면은 네. 애매한 충분히 거죠. 가실 수 있고요. 예. 네. 가셔가지고 이제 원금 잘 갚으시면서 네. 애들도 착실하게 키우시면은 한 중학교쯤 되면은 이제 우리 네. 좀 살만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네. 근데 이대로 계속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돈은 안 모이는데 모여요. 나는 피곤해. 애들은 또 학원 보내야 되는데 막 돈이 없어요. 뭐 돈도 없고 근데 집은 또 마음에 안 들고 근데 학원도 막 멀어지고 막 이제 불편해지는 게 막 네.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쯤 그러니까 앞으로 한 6, 7년 정도 뒤에 살만한 동네로 약간 무리한다 싶은 느낌으로 하나 사놓으시고 열심히 근데 저 대출을 질문이 하나 갚자. 있어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하면 네. 그 새 아파트가 지금 6억 5천 정도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무리라고 생각해서 6억 그 5천까지는 옆에 좀 그렇고 한 5, 네. 6억대 정도, 5, 6억 안쪽으로. 5, 6억은 좀 애매해요. 좀 그만큼 작은 없고 평수라도. 네. 작은 평수가 없어요. 그 아, 아파트가 그래요? 작은 평수가 없나 봐. 대신 그 옆에 15년 된 아파트가 아니 그런 거 말고 그건 안 돼요? 지방 소도시일수록 제일 신축들 위주로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그 전 신축이 거기서 도보로 한 아니 제일 3분에서 신축으로 10분이면 가능하면. 제일 신축은 네. 6억 5천 이하로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네. 그거를 가기 위해서 뭐 중간에 한번 뭐 거쳐갈 수는 있는데 거쳐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상위 한 20% 안쪽으로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야 너 거기 네. 아파트 샀어, 야 너 부럽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가셔야 돼요. 여기 아파트 사면 여기서 다 부러워요. 차라리 그 정도. 어딘지 되게 궁금한데. 그 정도 느낌으로는 한번 갈 수 있어요. 우리 부부가 못 가진 네, 않거든요. 충분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아이를 네.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약간 다 이런 걸로 쓰는 거야. 지금 네. 제가 보험이랑 너무 옳지 않은 방법으로 썼다. 네. 그런 똑하지 않은 거죠. 방법이었다라는 걸 좀 깨달았는데 그러면 이런 걸 더 한 번에 그냥 모아서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한 10만 원 초반대로 4명 다 합쳐서 막 그 정도 그냥 합쳐서, 실비랑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하시고 네. 불안하시니까 가족력이 네. 있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있어요. 있으세요?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리고 또 제가 여기 계속 혹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저희 좀 해야죠. 남편도 네. 고지혈증이랑 아이고. 당뇨 근데 진단 받아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잘 유지를 해두시되 엄마 아빠가 네, 지금 만약에 애들 거. 어디 아프고 네. 그러면 돈 벌어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는 이러면은 좀 네. 본인들 그 가족력에 맞춰서 세팅은 잘 하셔야 되고요. 근데 네. 애들 둘은 애들까지는 좀 그렇고. 지금 4명 거를 둘이 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고지혈증 같은 거는 다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보험비가 되게 비싸지더라고요. 나중에 들기 그러면은 까다로워지고. 좀 뭐 러닝을 하시거나 어떻게 좀 살을 좀 빼는 쪽으로 가고 열심히. 되게 날씬한데 고지혈증이 있어요. 그거는 좀 뭔가 다른 문제가 있겠죠. 뭐 이렇게 네. 밀가루 많이 먹고 하실 것 같아요. 가족력이어가지고. 어쩔 수 그래요? 없어요. 만성 네. 질환은. 아. 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능력이 충분하시다. 네. 근데 그 돈을 지금 약간 적금이나 네. 보험 같은 약간 그 재테크랑은 좀 거리가 먼 거를 많이 하신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대로 계속 가면은 네. 사교육비든 뭐든 이제 이 자금 압박이 올 때 그 보험료를 깰 확률이 높아요. 보험을 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네. 돈 모을 수 있을 이 시기에 바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5, 6억 정도, 5억에서 네. 6억 사이 정도의 집을 5억, 한번 6억 알아보시면 가능하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그거는 제 인생에서 없을 아닙니다. 바깥의 충분히 가격이라 가능하고 생각했거든요. 그 아기가 뭐 둘째가 신생아는 아닌 거죠? 네 9개월 됐어요. 그럼 신생아 특례 받으셔가지고 집을 사세요. 그쵸. 그렇게 이제 새로 살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 집을 사세요. 지금 아유, 빨리. 그 혜택들 다 두고 네. 왜 지금 머리 아파. 자, 신생아 특례 대출은 꼭 받아야 돼요. 네네네. 그럼 꼭 받으세요. 아시겠죠? 그걸 두고 이자가 지금- 엄청 싸요. 네. 그걸 받으시고 차라리 장모님,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친정에 지금 뭐 도움 받고 하시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시댁에 도움을 시댁. 받고 있어요. 시댁이랑 그 집이랑 멀어봐야 뭐 얼마나 멀어요, 뭐. 맞아요.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래. 차 끌고 가야 되는 정도. 차 끌고 가요, 그냥. 차 끌고 가요. 그게 100배 낫다. 네. 이자가 반토막이 날 네. 겁니다. 이자가 네. 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집 사시고 대출 열심히 네. 갚으시고 그리고 차로 애들 이제 왔다 갔다 데려다 주면서 케어하시면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와, 꼭 그렇게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보험은 어느 정도 좀 네. 가족력을 좀 네. 고려해서 좀 줄이는 걸로. 네. 그리고 여행 적금 저거는 너무 많이 네.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올해만 이렇게 든 거고 원래는 안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뭐 동생이 결혼했는데 여행을 왜 가야 돼요? 굳이? 이게 다 같이 가족 됐으니까 단합 차원에서. 그러니까 같이 뭐 단합을 그냥 당일치기로 해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당일치기로 뭐 중국집에서 단합을 해도 되잖아요. 굳이 뭐 이렇게 여행을 뭐 어디를 가려고. 그리고 저렇게 돈을 모아서 가게 되면 참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모은 돈 네. 다 쓰고 와요. 또 다 쓸 거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데 여행용 네. 적금으로 어디 300을 모았다? 그러면은 돼지고기 먹을 거 소고기 먹고요. 그렇죠. 맞아요. 다 비싼 음식점으로 예약. 그러니까 뭐 예약까지 했어요. 결혼한 건 축하할 일인데 그걸 굳이 왜 네. 여행을 왜 가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논리 인과 구조가 안 맞잖아요. 네. 그냥 축하한다고 하면 되는 거지. 맞다. 이모티콘을 보내세요. 이모티콘. 카니발 혼내자고 지금. 카니발도 혼내야 되는데 네. 카니발은 근데 지방에서는 차 탈 일이 많으니까 뭐 이거는 뭐 오케이 하고 그건 욕심이라고 저도 생각했으나 욕심이죠. 욕심 맞아요. 저 욕심이라 생각했고 그 전에 스포티지였어서 충분히 애들 키울 수 있다. 충분하죠. 했는데 네네 저희 남편이 용돈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저 하나도 불만 가지지 않고 사는데 계속 그거를 1년 넘게 얘기를 했어서 그래 자기 평생 생일 선물 안 사줘도 된다고. 아닐 거예요. 아마 5년 뒤에 또 생일 선물 또 사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조금 무리했지만 그래도 현금으로 가능해서 현금으로. 그러니까 좀 샀어요. 그것도 아쉽네요. 그 돈까지 모아서 그냥 6억 5천 그냥 대장 아파트 사가지고 차라리 여행용 적금 저거 여행 가지 마시고 그때 집들이 개념으로 본인이 집에서 멋있게 한번 밥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능력은 충분하신데 지금 우리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시고 너무 미래를 걱정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금 약간 꼬여 있다. 네. 그리고 용돈을 더 주라는 지금 의견도 많거든요. 차라리 그냥 스포티지 타면서 용돈을 10만 원을 더 주는 게 싸게 맥힌다. 제가 그 말도 했어요. 근데 남자들은 원래 잘 아끼고 네. 한 방에 차를 사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엔 또 BMW 사달라고 할 거예요. 외제차는 절대 없어. 제 인생에 외제차는 없어. 사주게 될 거예요 아마.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남자들은 원래 한 방에 모아서 사거든요.
어쩔 수 어. 없지만 뭐 그래도 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뭐 그 정도는 쓸 수 네. 있고 네. 오래오래 타시면 되죠. 안전하게. 집만 네. 집만 잘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그 보험이라던가 잔잔바리로 돈 쪼개놓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는 분명히 없을 것 소리를 같아요. 듣겠구나라고 좀 각오를 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아파트를 사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네. 그걸 제가 포기한 상태였는데 아니요. 그래도 이렇게 용기를 그러실 필요 주셔가지고 없고. 네 제가 네. 다시 남편이랑 열심히 임장 네. 다니면서 알아보도록 순자산이 한 하겠습니다. 10억대까지는 굳이 애들한테 뭐 증여나 뭐 이런 것들 뭐 하지 미래 마세요. 그런 거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한 알겠습니다. 30억 넘어가면 그때 고민해도 되거든요. 네. 네. 지금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네. 있는 돈 어디 이렇게 막 분산시키지 말고 잘 모아가지고 하나를 잘 사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